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로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 회로에서 교류 정상 상태 전압 V1, V2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복잡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첫 번째 교류 정상 상태를 살펴보라고 그래. 그래서 왜 교류라는 얘기가 나왔을까 살펴봤더니 여기에 전원이 정연파로 주어지는 거죠. 정연파로 주어지니까 얘가 지금 교류구나 이렇게 교류라는 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교류 정상 상태다. 자,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야 너 지금 정상이냐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과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 정상 상태와 대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과도 상태야. 과도 상태다 얘기하면 마치 야 너 지금 과도하게 밥 먹었어? 과도하게 지금 흥분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말은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과도라고 하면 도는 중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가 의미하는 건 지금 과정이다라는 뜻이야. 과정의 길이다. 과정의 길이다라는 거 하니까 뭔가 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뭔가 아직 중간에 있는 상태야. 중간 상태가 있는데 정상 상태로 이게 어떤 시간이 오래 지난 혹은 이제 안정된 상태로, 안정됐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시스템이 시간에 따라 크게 이제 변하지 않거나 혹은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일정하게 변하는 뭔가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게 정상 상태라면 그 와중에 발생하는 상태들을 다 과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도 상태라는 거는 뭔가 변한다는 얘기죠. 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따른 무언가의 함수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 과도 상태를 알려면 우리가 회로이론에서 배웠던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과도 상태 이런 얘기 나오지 않고 교류 정상 상태의 전압 V1, V2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 나왔으면 딱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페이저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페이저는 어느 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교류 정상 상태에서만 쓸 수 있어. 교류에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교류에서도 정상 상태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야. 혹은 문제에 강제응답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들어가면, 강제응답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들어가도 이거는 페이저로 풀라고 하는구나 라고 어떤 힌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회로에서 고유응답 성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고유응답 성분이라고 하면 여기에 전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전원과 왼쪽에 전원과 또 오른쪽에 있는 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이 아닌 본래 들어가 있는 인덕터와 커패시터들이 초기에 뭔가 우리가 회로를 꾸미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에너지에 의한 이 내부적으로 그런 응답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강제 응답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전원 그리고 이 전원에 의한 어떤 응답만 알고 싶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페이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페이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 생각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이렇게 전 과목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언제 페이저를 쓰고 언제 뭔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짧은 상황에서도. 자, 이렇게 교류 정상 상태에 전압 V1, V2를 구하시오. V1은 이쪽에 있고, 자, V2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봤을 때 마디해석법으로 풀라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마디해석법으로 풀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단지 교류 정상 상태 V1, V2를 구하시오 전압. 그럼 마디해석법이라는 거, 노달 어널리시스라는 걸 어떻게 아냐? 딱 그림을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얘네들이 뭔가 병렬로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많은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팁이지만 딱 봤더니 그림 자체가 뭔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옆에 사다리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다리꼴의 어떤 이런 회로다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마디해석법을 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디해석법. 자, 그리고 문제에서 전압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압은 노드에서의 전압을 의미하는 거고, 노드에서 전압은 마치 노달 어널리시스, 즉 마디 해석법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직감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일단 직감들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시간이 조금. 자,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페이저로 풀 거니까 얘네들을 다시, 페이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페이저 회로로 그리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바꿔볼게요. 먼저 이 정연파 얘네들을 보면 앞에 있는 O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자, 오메가는 얼마냐면 오메가는 2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값은 플러스 0이죠. 그래서 없으니까 그냥 0도 이렇게 써주면 되고, 저항값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고, 저항값 이쪽에 또 저항값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인덕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이잖아요. 그러니까 J 써주고 오메가 값은 아까 2라고 그랬고 L 값은 본래 2분의 1이었으니까 이 값은 결국 J가 되는 거고, 여기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인데 J분의 1은 마이너스 J가 되고 오메가는 2가 되니까 2분의 1 되다가 C 값이 1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J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J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인덕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얘는 J 2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리 이쪽에 커패시터도 마찬가지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J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전원 5니까요. 5 그대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각도 써주되 W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W가 여기가 2가 아니다, 아까 우리가 나왔던 왼쪽에 있는 전원처럼 2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같은 2가 되니까 얘는 한꺼번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회로를 놓고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써주고 뒤에 있는 플러스 0도가 이렇게 되니까 오메가만 기억해 주고,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페이저 회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페이저 회로를 만들어 줬어요. 자, 노달 어널리시스 첫 번째 방법, 그라운드 잡는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사람들이 이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노달 어널리시스는 이제 처음부터 노드를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노드냐? 노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노드고, 여기가 노드고, 여기가 노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드는 이렇게 아래쪽도 노드예요. 소자와 소자 사이가 노드입니다. 이렇게 노드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총 3개의 노드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뭔가 많이 연결된 부분, 대체로 사다리꼴이라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사다리꼴 많이 나오니까 사다리꼴이라면 여기 그냥 아래쪽을 기계적으로 그라운드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라운드로 잡지 않고도 그냥 문제 잡았다고 생각하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라운드로 잡아주시고, 자, 두 번째, 한 노드, 자, V1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V1부터 시작하는데 무엇을 쓸 거냐면, KCL, 머릿속으로 KCL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두고요. 자, V1에서 생각해보면, KCL, 요 V1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이 제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V1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 첫 번째 왼쪽으로 가는 요 화살표를 그려볼게요. 자, V1에서, 자, 이거 다 지금 페이즈로 표현해야 되죠. V1에서, 자, 왼쪽으로 여기로 가는 전류인데, 여기의 전압은 얼마가 되는다? 여기가 그라운드 0이니까 0에서부터 5만큼 올라와 있으냐, 여기는 5, 각도 0도, 이렇게 그만큼 차이. 지금 제가 그린 부분이 바로 요 소자와 요 소자 사이의 어떤 전압 차이죠. 그 전압 차이를 무엇으로 나눠준다? 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거야. 2분의 1로. 2분의 1로 나눠주면 지금 제가 구한 거는 바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한 거죠. 전류 페이즈를 구한 거예요. 이것과 무엇을 더한 거냐면,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가는 전류 계산할 거예요. 자, 아래쪽 V1에서 시작해서, 자, 페이저 어디로 가느냐? 아래쪽은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니까 0.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임피던스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J가 되니까 마이너스 J,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쪽으로 가는 전류. 자, 여기서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 V1에서 V2로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갈래가 두 갈래가 있으니까 미리 한꺼번에 계산하셔도 되는 거죠. 미리 한꺼번에 계산해서 그 임피던스, 첫 번째 위에 있는 임피던스 한꺼번에 한꺼번에 계산하시죠. 뭐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여기 전체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한다면 G1, G2가 있으면 G 토탈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G1과 G2의 곱과 G1과 G2의 합으로 이렇게 곱을 나눠주는 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쪽에 바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G1은 뭐냐면 J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J에 해당되는 거고요. G2는 마이너스 J 2분의 1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두 가지를 합한 꼴. 자, 이렇게 계산해줘서 이 값이 최종적으로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네들을 지금 V1, V2도 페이저 계산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거를 생각했는데 본래는 지금 마디 해석법이 전압에 대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전압이 아니라 V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무엇을 쓰고 있다? 페이저 전압을 쓰고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 페이저 전압으로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식을 전개를 해주게 되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자, 5, 0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특수각이잖아요. 특수각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주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고 여기서 0도니까 이쪽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뭐 우리가 특수각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원을 이렇게 생각해 주고 여기서 0도니까 여기를 의미할 거고 여기는 복소수 A, B 해주면 A 플러스 BI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값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원을 생각해서 그 값을 몇 개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올라오고 V1에서 5를 빼준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이쪽은 J가 있으니까 얘네들 좀 계산을 해주게 되면 JV1이 될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뒤쪽에 있는 애들도 좀 계산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미리 좀 계산했어요. V1 마이너스 JV2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얘를 좀 정리를 해서 V1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V2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퀄 0 해서 앞에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2 플러스 J2가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J 이게 이제 1번식이 되는 거야. 1번식.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또 하나에서 우리가 값을 구해줘야 돼요. 0이 아니라 여기가 10이 되겠네요. 자, 10. 자, 이렇게 1번식이 나왔고 미지수는 V1, V2. 자, 또 하나를 구하려면 V2에서 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줄 수 있고 이번에는 V2에서 똑같이 세워두게 되면 자, V2에서 살펴보면 자, V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자, V2에서 생각해 보면 나가는 전류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쪽으로 나가는 거, 이렇게 나가는 이런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먼저 왼쪽으로 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 V2에서 V1까지 가고 거기에 임피던스 얘네들 아까 미리 계산해 줬어요. 미리 계산해 주니까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J가 나왔거든. 자, 이런 형태로 계산해 줄 수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 아래쪽은 그라운드니까 0 V2에서 0을 빼주고 거기에 임피던스인 이 값을 넣어주는 거죠. 2분의 1 J 넣어주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되 오른쪽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V2에서 한꺼번에 계산해줘도 아까랑 한꺼번에 계산해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따로따로 계산했습니다만 이렇게 1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화살표 방향이 플러스인데 지금 거꾸로 화살표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 방향이죠. 나는 아래로 가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5, 0도에서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것들의 합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오른쪽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JV1 플러스 1 마이너스 J 자, 이렇게 나오고 V2 이퀄 이제 5가 나옵니다. 이게 식 두 번째예요. 식 둘. 그래서 1번과 1번을 1과 2를 연립해서 푼다. 쉽지는 않죠. 1과 2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풀어야 될 요 1과 2가 그냥
연립방 정식이 아니라 복소수가 있는 형태의 연립방 정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고 자 지금 나오니까 어떻게 이거를 연립방 정식으로 풀 수 있는지는 제가 그 크레머 룰을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간단해지거든요. 이거를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크레머 룰을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간단해져요. 그래서 그 크레머 룰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제가 시간이 될 때 요 아래쪽에 붙이던가 아니면 따로 만들던가 해서 계산하는 동영상을 또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